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지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풍 반경 범위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서 해병대가 포항 소방서에 장갑차와 고무보트까지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지반과 또 배수 능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역시 흰남노 때처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면서 날씨 정보와 지자체 재난안전 문자를 꼼꼼하게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9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태풍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김혜정 기상사무관 연결됐습니다. 김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태풍 위치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어제 저녁 7시경 일본 남쪽의 가고시마 부근 육상에 상륙한 후에 현재는 강한 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 서쪽 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정오경이 되면은 일본 북동쪽인 삿포로 부근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 경주,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경북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 독도, 울진, 영덕, 경부 북동 산지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수량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더 내릴까요? 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간당 5에서 10mm의 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역 지역 강수량은 경주 간포가 63.0mm, 포항 구롱포가 58.5mm, 울릉도 태화가 36.5mm, 영덕읍이 24.5mm로 주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에서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경북 내륙에도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 12시를 전후로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북 동해안은 오후 2시에서 4시경, 울릉도 독도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의 주 강수대는 오늘 오전이 되겠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80mm, 울릉도 독도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대구 및 경북 내륙은 5에서 40mm입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언제쯤일까요? 네, 태풍에 의한 강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하지만 내일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대구와 경북 내륙은 오늘까지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해상에도 내일까지 3에서 10m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해안가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수도 있어서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내일까지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및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건설 현장과 야외 작업자는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까지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 해안 도로로 넘는 곳이 많겠으므로 해안가 침수와 안전사고 등에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해안가 접근은 더욱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위험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사항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김혜정 기상사무관이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분기점 143km 지점부터 일대 5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위 분기점에서 다부 나들목까지 원활한 소통 보입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문자로 출발과 도착 지점을 보내면 해당 구간의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시에는 아직 태풍으로 인한 통제 구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채보상로 위로 무열대 내거리에서 용산우체국 내거리까지 전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은 중동교부터 신천교, 더 지나 침산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동로는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구간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월곡로 보면 남대구 나들목 3거리에서 월성내거리 구간까지 21km 속도로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9월 19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6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19일로 2023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 수시전형 모집이 마감됐는데요. 이 대구권 대학의 경우 경북대, 이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 이 다른 대학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경북대는 이 전체 3,497명 모집에 49,949명이 지원해서 이 평균 14.2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해 경쟁률이 12.95대 1이었는데 이 지난해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네, 대구가톨릭대는 2,348명 모집에 총 12,903명이 지원해서 5.5대 1의 평균 경쟁률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대구 한의대 역시 평균 경쟁률 6.7%로 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고요. 이 경일대는 5.2대 1, 또 계명대는 6.36대 1, 대구대는 4.8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남대학교는 6대 1을 기록하면서 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 수시 전형 모집에 총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네. 이 사실상 6대 1 정도는 넘어야 이 경쟁률이 6대 1을 넘어야 이 정원 모집에 좀 발을 구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대학들이 이번에 이 정원은 그대로인데 입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고심을 했는데요. 그랬죠. 학생들 그리고 대학들 모두 이 수시 전형 이후에 또 정시 전형까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입시철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우리 지역에 닥쳤던 지독한 가뭄. 사실 지금은 우리가 태풍 얘기를 하지만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태풍 덕분에 좀 끝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비 소식이 잦았던 덕분인데 이 태풍 흰남노가 물론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가뭄 극복에는 조금 도움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 대구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처인 이 운문댐하고 가창댐의 저수율이 정상 단계로 회복되면서 이 가뭄 때문에 낙동강으로 전환했던 수성구와 동구, 북구 일부 지역의 수계를 오는 20일부터 이 순차적으로 원래 수계인 이 운문댐과 가창댐으로 이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 때문에 지난 5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수계 조정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 상동하고 두산동, 중동 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그 동구 신암동, 북구 대현동 이런 일부 지역들은 원래 운문댐하고 가창댐에서 수돗물을 갖다 썼는데 요거를 이제 수계를 낙동강으로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뭄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과 또 잦았던 강수의 영향으로 운문댐 저수율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5.1%, 이 신남로 상륙 전에는 25.2%밖에 안 됐거든요. 이 태풍 한 방에 50%포인트 정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또 가창댐하고 공산댐 같은 경우에도 거의 98%까지 저수율이 올랐습니다. 이 작년 동기의 저수율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서 여기서 내년 봄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가뭄에서는 이제 벗어났다는 소식까지 오늘 지역 소식으로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금 제14호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흰남노가 지나간 이 포항은 아직까지도 이 복구 작업의 한창입니다. 이 경상북도가 태풍 피해의 복구를 위해서 이 국비 1조 5천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 포항의 태풍 피해 복구 상황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남마돌의 북상 소식에 또 지난 주말과 휴일 응급복구 작업을 서두르는 손길이 아주 바빴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흰남노가 지나간 지 아직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태풍하면 늘 떠올린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루사하고 매미 조합인데 이 루사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딱 1년 뒤에 찾아온 매미에도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컸었는데 네. 이번에는 흔적도 채 지우기 전에 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이 경북 경주하고 포항 같은 이 태풍 피해 지역,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긴장감 속에 이 복구 작업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임시 복구만 겨우 끝낸 다음이라서 또 한 번 이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모쪼록 좀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만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지 지금 2주가 다 돼가는데 이제 겨우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하면 피해가 참 그만큼 컸다는 거겠죠? 네, 이 포항시는 인명 피해, 공공시설 피해, 사유시설 피해, 기업 피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가 지금까지 사망 9명, 실종 1명, 이 부상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최초의 이재민이 약 1000여 명 가까이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 77곳의 대피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네. 이 공공시설 피해액은 이 잠정적으로 310억 규모로 파악을 했습니다. 총 1940건이며 이 도로 피해가 443건, 하천 피해가 269건, 이 산사태나 임도 피해가 64건, 이 기타가 11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시설 피해가 크죠? 네, 무려 1조 7천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피해 건수로 보면 주택 및 상가 파손, 침수 피해가 1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농업 피해 역시 22,000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어업 피해와 단수 및 단전 피해 역시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재난 폐기물이 9,560톤이나 생겨났고 이 죽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16곳이 이 침수가 됐습니다.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이 포항시 기업체 수에 대비해서 이 3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390개 기업이 수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대송지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영일만 산단, 이 포항 철강산업단지 또 기타 산단과 개별 기업 순이었는데 다만 이 드러난 수치보다 이 포스코의 조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이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자금이나 융자 등을 통한 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구개발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직자, 퇴직자, 재취업 교육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 법안이 특별 법안이 생기기 전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6곳이 지정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항도 포스코 공장 자체가 멈춘 상황이라서 이런 지원 가능성도 예. 지금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포항제철소가 만드는 철이라는 거는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비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이제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일단 포스코는 이제 고로 같은 이제 긴급한 부분은 좀 해결을 했고요. 이 샘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작업, 또 샘물로 슬라브를 만드는 연주 작업 이런 공정도 상당 부분 좀 복구해서 반제품 생산은 일단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압연 라인인데요. 이게 후공정인데 열하고 압력을 가해서 철을 가공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압연 라인의 일부가 이제 지하에 있는데 이게 상당수 침수돼가지고 지금 태풍이 온 지 시간이 2주 좀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물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물을 이제 한창 빼내고 안에 있는 뻘들을 제거하고 또 모터 네. 같은 것들을 새로 닦아가지고 작동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남은 작업이 굉장히 첩첩산중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열연 공정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달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데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선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연 라인은
멈춘 그렇죠. 완전히 멈춰서 지금 상태네요. 제품 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제조업, 대규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이 기계 가동이 멈추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하루만 멈췄다가 다시 가동을 해도 상당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산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석 달 내에만 제철소를 정상 가동한다면 이 본인들도 이제 비축하고 있는 재고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조선업, 가정 같은 이런 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정상화 기간이 올 연말을 넘길 경우에는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급 부족, 가격 폭등 굉장히 연쇄 피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곳으로 좀 생산을 전환해야 하나요? 대책 네.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코가 현재 해외 생산 법인을 활용해서 이 국내로 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이 광양 제철소에서 이 최대한 좀 증산하는 이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국내 고객사에 대해서는 이 철강 수급난을 해소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범람했던 냉천의 둑을 높이고 하천 바닥을 낮춰서 물 흐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수벽도 설치해서 이 방제 대응력을 높이는 이 대응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이 포항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1조 5천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예. 수가 큰 것들만 좀 보면요. 일단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가 난 25개 하천, 냉천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 이걸 전면 개선하는 사업에 7,500억 원을 요청했고요. 이 형산강 제방 축조하고 하류부 퇴적토 준설에 5천억 원, 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이 지방하천 배수 영향권 사업 이런 것들에도 1,200원 정도가 이제 요청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요구를 했는데 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이번 태풍 피해에만 이 하천 퇴적토 준설 때 필요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면제하거나 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주고 또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지금까지 200만 원인데 이걸 2배 늘려가지고 4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또 공동주택이나 기업 같은 곳에 있는 지하 전기 설비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이 전기실 지상층 설치를 권장하고 또 지하 설치하면은 제방 규정을 또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 피해가 이번에 포항에서 아주 컸었는데 그렇죠. 이 비상 물막이를 이제 설치하는 것을 규정화해달라는 이런 식의 제도 개선도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지금 움직이고 있겠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이 관련 상임 소속 국회의원들로 꾸려진 이 포항 침수 피해 점검 지원 대책단이 이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포스코 본사에서 피해 현황을 브리핑 받고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 민주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명시가 됐는데 이 그동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이 상가와 공동주택이 제외됐었는데 여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이 복구비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지급액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겠다 이 답변을 하면서 이 정치권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구 네. 지원비를 좀 지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응급 복구를 마친 상태고 이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빠르고 항구적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기후 변화가 워낙 또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당한 피해를 잘 복구하는 게 중요하겠고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볼을 뭐 한 20-30년 전에 쌓아놨었는데 20-30년 동안 그거를 쌓기로 한 마을 이장이 욕을 먹었는데 이 동일본 대지진 때 결국 그 마을만 무사하면서 재평가되고 비서까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건우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제방과 배수 시설이 이 과거 기후 환경에 맞춰서 이 최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최대량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전보다는 이
최대치를 좀 높게 설정할 때가 아닌가 싶고 이 자치단체와 정부 당국도 이 인근 개발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는 절차가 이 복구와 더불어서 재발 방지에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고 항구적이고 또 장기적인 그런 피해 복구 작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청년 정책 오늘은 뭘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대구 청년 주간 행사 내용 그리고 청년 기본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20년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는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이 있는 주간을 청년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그럼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청년주간은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대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행사 초기에는 주로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는 수창맨션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한 곳에서 모여 진행하지 못하고 구역을 나누어 소규모 행사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22년은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청년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다 활기차게 행사가 진행됐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8회차를 맞이했던 대구 청년주간은 대구광역시 대구청년센터와 지역 청년단체가 중심이 되는 청년 주도형 축제입니다. 주요 프로그램들로는 청년 팝업존, 청년 정책 주제 포럼, 청년 영화제와 다양한 전시회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초기 청년 주간 행사가 홍보와 인지도 등의 저하로 일부 청년단체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이번 청년 주간 행사에는 가족 단위로 나와서 축제를 관람하고 또 즐기는 모습이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의의와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8번째 맞은 대구 청년 주간. 그동안 많은 내용이 또 쌓이고 또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청년 주간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문제는 이미 청년 레포트 코너를 통해 몇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과 맞물려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청년 실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청년 이꼴 실업이라는 기조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초까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2018년부터 청년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또 각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구시도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나 일차원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와 청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공유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년 주간 행사는 단순하게 청년 기본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와 시민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하거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청년 주간을 계기로 청년들의 고민과 또 당면한 문제 해결에 우리 지역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현재 청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일자리, 주거, 소득, 자산 등 여러 분야에서 불리하고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어려움이 청년의 잘못이 아니라 기술 문명의 전환, 경제 구조의 고도화, 인구 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대에 청년은 누구나 겪는 생애 주기의 시기로 미래 성장의 동력이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세대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청년 정책 필요성이 계속 커지면서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 기본법은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또 시행되길 정말 기대해 봅니다. 네, 청년 기본법은 정부가 청년 정책을 청년들을 정책 지원으로 대상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무,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지원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청년들을 일자리 중심의 문제로 규정하고 일자리 공급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법 시행을 통해 개별 부처에 산재된 청년 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청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깊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동해안과 북동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